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건강 다짐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자신이 아닌 내 주변 사람, 남편 혹은 와이프,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를 외치면서도 늘 걱정뿐인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품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이가 60이 넘어도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닌 남편과 자식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하루입니다. 새해가 밝았음에도 말이죠.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뭘 해볼까? 올해는 어디를 여행할까? 올해는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해볼까? 어떤 행운이 나에게 찾아올까?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도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생각들로 희망을 가득 품어 맞이했을 새해일 것이었습니다. 설레는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새해 첫날,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올해는 건강해야 할 텐데. 큰 병 없이 지나가야 할 텐데. 병원 예약해놔야겠다.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짐이 되진 말아야 하는데. 건강 이야기가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새해가 되면 건강 걱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창 재밌을 드라마보다도 건강 프로그램을 더 신뢰하고 찾게 됩니다. 괜시리 좋다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고 챙겨 먹게 되고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물론 나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건강 생각뿐일까? 나는 늙어버린 건가? 가만히 듣다 보니 맞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에 좋은 건지 싫은 건지도 모를 묘한 감정이 드실 겁니다. 오늘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몸을 걱정한다는 것. 그것은 아직 삶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더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밖에 없습니다. 돈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원 예약으로 시작하는 1월. 부지런하게 내 몸을 챙기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 1일.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해 인사를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쉬셨을 겁니다. 그리고 1월 2일, 3일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합니다. 병원 예약. 정기검진 예약해야겠다. 건강검진 언제 받지? 내과 가서 혈압약 타와야겠다. 정형외과 예약해야겠다. 무릎이 또 아프네. 날이 춥고 미끄러워 외출도 조심히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뭐가 있을까? 새해 첫 주, 병원 예약으로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나요? 새해 첫 주에 뭘 하셨나요? 아마 병원 예약은 아니었을 겁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미 밤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짜거나, 새로운 것을 시작하거나, 그런 것들을 했을 겁니다. 병원은 아플 때나 가는 곳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은 회사에서 시키니까 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몸이 알아서 잘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다릅니다. 병원이 일상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어딘가 병원을 갑니다. 혈압약 받으러, 당뇨약 받으러, 관절 주사 맞으러, 검사 결과 들으러. 병원이 낯선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이 됩니다. 너무 서글프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나이에 맞는 적응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새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 생각이 납니다.
작년에 검진받은 지 1년 됐네. 올해도 받아야지. 작년에 발견된 거 올해 다시 검사해봐야지. 올해는 대장 내시경 받아야 할 때네. 이런 생각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0년 넘게 쓴 몸입니다. 관리가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자동차도 10년 타면 여기저기 고장납니다. 정비소를 자주 가야 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 넘게 쓴 몸입니다. 여기저기 손볼 데가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만 아픈 것 같죠? 내 몸만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죠? 누구 엄마는 아직도 팔팔하던데. 누구 남편은 아직도 짱짱하던데. 친구 누구는 여전히 뛰어다니던데. 남들 생각에서 멀어지세요.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는 한 해를 계획하세요. 병원을 자주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병원 예약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것.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몸을 방치하지 않고 관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시죠? 병원 예약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게 됐을까? 예전에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나도 정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시죠? 그 마음, 이해합니다. 병원은 우리에게 건강을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병원에 가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혈압이 조금 높네요. 혈당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내 몸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가도 건강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뭔가 하나씩은 있습니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드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새해 첫 주입니다. 회복이 느려졌다는 자각 여러분. 60대가 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변화가 무엇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말씀하실 겁니다. 회복이 느려졌다.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감기에 걸려도 며칠이면 나았습니다. 몸살이 나도 푹 자고 일어나면 괜찮았습니다. 무리해서 일해도 주말에 쉬면 회복됐습니다. 밤새워 놀아도 하루 자면 괜찮았습니다. 몸이 금방금방 회복됐습니다. 회복력이 좋았습니다. 40대, 50대가 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감기가 좀 오래 갔습니다. 피로가 잘 안 풀렸습니다. 무리하면 며칠을 고생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조금 느려졌을 뿐 회복은 됐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확실히 다릅니다. 감기 한 번 걸리면 2주, 3주 갑니다. 기침이 한 달 넘게 가기도 합니다. 몸살이 나면 일주일은 꼼짝 못합니다. 넘어져서 다치면 몇 달이 걸립니다. 무리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고생합니다. 회복이 확실히 느려졌습니다. 이것을 처음 자각했을 때 어떠셨나요? 아마 충격이셨을 겁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요. 작년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는데 아직도 완전히 안 나았어요. 감기 걸린 지 한 달이 넘었는데 기침이 안 멈춰요. 허리를 삐끗했는데 석 달째 아파요. 수술하고 나서 회복이 너무 오래 걸려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금방 나았을 것들이 이제는 오래 갑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불안해집니다. 내 몸이 왜 이러지? 회복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듭니다. 더 불안한 것은 완전히 안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쳐도 완전히 나았습니다. 100%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완전히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지면 예전처럼 안 됩니다. 허리가 안 좋아지면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어깨가 안 좋아지면 계속 신경 쓰입니다. 좋아지긴 하지만 100%는 아닙니다. 90%, 80%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번에 다치면 완전히 못 나을 수도 있어. 이번에 아프면 계속 안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조심스러워집니다. 예전에는 막 뛰어다녔습니다. 계단도 뛰어 내려갔습니다. 무거운 것도 막 들었습니다. 다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쳐도 금방 나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조심하게 됩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갑니다. 난간을 잡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를 조심합니다. 미끄러운 곳을 피합니다. 다치면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이것이 조심스러움입니다. 60대의 조심스러움. 예전에는 모르던 감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쳐도 금방 나으니까 막 움직여도 됐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다치면 오래가니까 애초에 안 다쳐야 합니다. 이 조심스러움이 삶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하던 것들을 안 하게 됩니다. 등산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안 갑니다. 무릎이 걱정되니까요. 여행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오래 걸으면 힘드니까요. 운동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줄였습니다.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글픕니다. 나는 예전에는 이것도 했는데, 나는 예전에는 저것도 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서글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느려졌다는 자각, 조심스러워진 삶. 이것은 60대가 되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0년 넘게 쓴 몸입니다. 회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동차 엔진도 오래 쓰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쓰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프지 않기가 목표가 된 삶. 여러분, 새해 목표가 무엇이신가요? 젊었을 때의 새해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때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취업하겠다. 올해는 자격증 따겠다. 올해는 여행 가겠다. 성취에 관한 목표였습니다. 30대, 40대 때는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는 승진하겠다. 올해는 집 마련하겠다. 올해는 저축하겠다. 성공에 관한 목표였습니다. 50대 때는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올해는 건강 챙기겠다. 건강이 목표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여러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새해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아프지 않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병원 갈 일 없는 것,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프지 않기가 가장 큰 목표가 됩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무엇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달성하고, 무엇을 얻는 것.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목표가 무엇을 안 하는 것이 됩니다. 아프지 않는 것, 다치지 않는 것, 무리하지 않는 것, 안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낯설게 느껴지시죠?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소극적이 됐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목표가 작아졌을까? 이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프지 않기가 목표가 된 것.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60대에게 건강은 무엇인가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건강해야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모든 것의 기반입니다. 그러니 건강을 목표로 삼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목표로 삼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한 거지가 아픈 왕보다 행복하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프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행복의 기반입니다. 60대가 되어서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것은 젊었을 때는 몰랐던 지혜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은 있는 것이고 다른 것을 추구했습니다. 돈, 성공, 인정, 성취. 이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건강이 있어야 다른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프지 않기가 목표인 삶. 그것은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려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건강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기가 목표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가장 현명한 목표입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나요? 젊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이야기, 연애 이야기, 돈 이야기, 미래 계획 이야기,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친구들 만나면 건강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야, 너 요즘 어디 아픈 데 없어? 나 요즘 무릎이 안 좋아. 나는 혈압이 좀 높대. 나 지난달에 내시경 받았는데. 그 병원 좋아. 나도 가봐야 하는데. 건강 이야기,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이런 것들이 대화의 중심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됐지?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우리 정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가 됐으니까요. 60대가 되면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식에 관심 있으면 주식 이야기를 하고, 골프에 관심 있으면 골프 이야기를 하고, 건강에 관심 있으면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60대에게 건강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러니 건강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 병원 좋더라. 이 약이 효과 있더라. 저 운동이 도움이 되더라. 이런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도 거기 아파. 나도 그런 적 있어. 나도 그래서 고생했어. 같은 경험을 나누면서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힘들었겠다. 빨리 나아라. 조심해.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60대의 자연스러운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정보도 얻고, 공감도 얻고, 위로도 얻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지치시죠? 건강 이야기만 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우리는 건강 이야기밖에 할 게 없나? 우리는 이제 늙은이들인가? 예전이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시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건강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직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에 무관심한 것보다 관심 있는 것이 낫습니다. 건강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할 때 마이너스 4. 여러분, 요즘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마음은 하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 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오늘 등산 가자. 마음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합니다. 무릎이 아플 텐데. 내려올 때 힘들 텐데. 내일 또 고생할 텐데. 몸이 먼저 걱정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행 가자. 마음은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합니다. 오래 걸으면 힘들 텐데. 비행기 오래 타면 다리 붓는데. 잠자리 바뀌면 못 잘 텐데. 몸이 먼저 걱정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반대였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음이 정하면 몸은 따라왔습니다. 가자 하면 갔습니다. 하자 하면 했습니다. 몸이 마음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마음이 정하기 전에 몸이 먼저 말합니다. 이건 힘들어. 이건 아플 거야. 이건 무리야.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이것이 서글픕니다. 마음은 아직 젊은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마음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몸 사이에 간극이 생깁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서글픔도 커집니다. 나는 아직 저것을 하고 싶은데, 나는 아직 여기 가고 싶은데, 하지만 몸이 안 돼. 이런 서글픔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 많이 하시죠?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 그것은 몸이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60년 넘게 함께한 몸입니다. 그 몸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힘들어. 이것을 하면 다음 날 고생해. 이것은 무리야. 몸이 이것을 알고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몸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몸은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6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가 이제는 조금 지쳤습니다. 예전처럼 막 움직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미리 말합니다. 조심해. 무리하지 마. 나를 아껴줘. 이것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몸의 말을 들어주세요. 몸이 힘들다고 하면 쉬세요. 몸이 무리라고 하면 안 해도 됩니다. 몸이 아프다고 하면 멈추세요. 몸은 당신을 가장 잘 아는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의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마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리하면 결국 몸이 고장납니다. 몸이 고장나면 마음도 힘들어집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니 몸의 말을 들어주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때 그 반응을 존중해 주세요. 몸을 걱정한다는 것의 의미 마이너스 4.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몸을 걱정한다는 것, 건강을 걱정한다는 것,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는 건강을 걱정할까요? 왜 아프지 않기를 바랄까요? 왜 오래 살고 싶을까요? 그것은 아직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더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직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몸을 걱정한다는 것은
삶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걱정한다는 것은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삶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건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오래 살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 걱정을 안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건강을 걱정합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왜요? 삶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 걱정이 많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몸 걱정이 많다고 한심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것은 삶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 더 있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명의 본질이다.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합니다. 나무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햇빛을 향해 자랍니다. 동물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합니다. 인간도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걱정하고 몸을 돌봅니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입니다.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걱정하는 것. 그것은 생명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의지를 따라 건강을 돌보세요. 병원에 가세요. 검진을 받으세요. 몸을 챙기세요. 그것은 삶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마이너스 5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건강 이야기로 시작하는 새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예약으로 시작하는 1월. 회복이 느려졌다는 자각. 아프지 않기가 목표가 된 삶. 건강 이야기가 대화의 중심이 되는 것.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회복이 느려져도, 여기저기 아파도, 그래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완벽하게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있어도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있으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가족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이 아니어도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완벽한 몸이 아니어도 하루하루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건강 걱정이 먼저 떠오르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몸입니다. 걱정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지 마세요. 걱정과 함께 감사도 하세요. 여기저기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있다.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을 맞이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있다. 이렇게 감사하세요. 몸을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 삶을 붙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자신의 몸에게 말해주세요. 60년 넘게 고생 많았어. 아픈 데도 있고 예전 같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내가 잘 돌볼게. 몸은 당신의 동반자입니다. 60년 넘게 함께한 동반자입니다.
그 동반자에게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잘 돌봐주세요. 여러분, 몸을 걱정한다는 것은 아직 삶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